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굳은 날, 남쪽 포구 근처 작은 마을의 장터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외아들인 강돌이라는 청년은 마지막 남은 메밀떡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누명을 쓰고 집안이 파산한 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떡만 팔면 약초를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돌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장터를 헤맸지만 궂은 날씨에 떡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빗물에 젖어 무거워 보이는 너덜너덜한 치마. 그녀는 상인의 딸이었던 복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뒤 그녀 역시 거리로 내몰린 신세였습니다. 강돌은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약갑이,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질 듯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약을 산다 한들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나아지실까? 하지만 저 여인은? 깊은 한숨 끝에 강돌은 결심하고 복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동자에는 절망과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오. 강돌이 메밀떡을 내밀자 복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호의를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굳건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지가 어떻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법이요. 이건 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참 동안 강돌을 바라보던 복연은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한 입 빼어 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마시오. 저 같은 사람과 엮이면 좋을 것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요. 여기서 혼자 떨고 계실 바에야 차라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무슨 말씀을? 복연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별다를 것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붕 하나는 있으니 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강돌은 망설임 없이 복연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두 사람은 강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돌의 초라한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복연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온 것이냐? 어머니, 이분은 저희와 같은 처지입니다. 하룻밤만 재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당장 내보내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강돌이 떠나려는 복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떠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던 복연은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쌀뜨물이 담긴 동이, 닭털이 흩어진 마당, 구석에 쌓인 곡식 껍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상단에서 배운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연이 쌀뜨물로 죽을 끓이는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느냐? 소녀, 어릴 적부터 상단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죽을 맛보았고 생각보다 괜찮은 맛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이 맛이 쌀뜨물로 낸 맛이란 말입니까? 정말 대단하오. 버려지는 것들도 잘 활용하면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연은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일은 제법 하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복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복복자에
2년 연차를 씁니다. 어머니는 복된 인연이라는 그 이름을 되뇌며 복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니 왠지 모르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연이 강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아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로 장터에서 팔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오. 달개 깃털로는 부채를 만들 수 있고, 쌀겨로는 세수 비누를, 누에고치로는 비단 같은 천을 짤 수 있습니다. 강돌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연은 강돌에게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은 밤늦도록 배우고 익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복연이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정성껏 죽을 끓여주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자 복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잊고 있던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정성껏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양반 후손이 거지 계집이랑 장사라니. 쯧쯧. 저런 게 팔리기나 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복연은 당당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스스로 말하는 법입니다.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호기심에 부채를 사간 부인이 그 시원함에 감탄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원하네 그려. 얼마요? 달개 깃털이 바람을 잘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값은 2푼입니다. 쌀겨 비누를 써본 할머니가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며 남은 것을 모두 사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얼굴이 보들보들해지네. 남은 거 다 주시오. 그날 가져간 물건은 모두 팔렸습니다. 보시오. 복연. 정말 다 팔렸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야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 팔았단 말이냐? 아이고, 복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로구나.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일하며 가까워진 강돌과 복연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깊어져 갔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병아리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서 가을에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시오. 모아둔 돈을 전부 쓰는 일인데. 소녀가 아버지를 도와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강돌은 복연의 지혜를 믿고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병아리 20마리를 샀습니다. 복연의 지식과 두 사람의 정성으로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시에 복연은 인근 포구의 큰 상단과 거래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큰 상단일수록 더 좋은 값을 쳐줄 겁니다. 두 사람은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포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대하던 상단주도 물건의 질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어 정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제법 쓸만한 물건이군. 정기적으로 이만큼의 양을 공급할 수 있겠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길, 강돌은 벅찬 마음의 복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해냈소. 복연.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찾은 거려. 가을이 되자 잘 자란 닭들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빚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때로 몰려와 복연을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강돌아. 당장 저 계집을 내보내거라. 양반 가문의 채통을 더럽힐 셈이냐. 그때 강돌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연 없이는 이 집도
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도 함께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복연과 어머니가 뛰쳐나와 강도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복연이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은인입니다. 복연은 제게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강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할 텐데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오. 복연이라는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버려진 땅을 헐갑에 사들여 기름진 밭으로 일구었고, 다음 해에는 야산을 사들여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멋진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집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 사람 덕분에 부유해졌고, 강돌과 복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해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겨둔 비리가 적힌 장부를 강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다음 해봄, 낯선 상인들이 마을에 나타나 복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서 온 악인들이었습니다. 복연이라는 계집이 여기 있다고 들었다. 당장 내놓으시지. 복연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복연입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강돌은 어릴 적 배운 글 실력으로 장부를 분석하여 그들의 비리를 관아에 고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것은 복연이 아니라 이 장부일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모두 담겨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악인들을 관아에 넘겼고 마침내 복연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낸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굳은 날 남쪽 포구 근처 작은 마을의 장터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외아들인 강돌이라는 청년은 마지막 남은 메밀떡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누명을 쓰고 집안이 파산한 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떡만 팔면 약초를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돌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장터를 헤맸지만 굳은 날씨에 떡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빗물에 젖어 무거워 보이는 너덜너덜한 치마. 그녀는 상인의 딸이었던 복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뒤 그녀 역시 거리로 내몰린 신세였습니다. 강돌은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약갑이,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질 듯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약을 산다 한들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나아지실까? 하지만 저 여인은 깊은 한숨 끝에 강돌은 결심하고 복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동자에는 절망과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오. 강돌이 메밀떡을 내밀자 복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호의를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굳건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지가 어떻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법이요. 이건 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참 동안 강돌을 바라보던 복연은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한 입 빼어 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마시오. 저 같은 사람과 엮이면 좋을 것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요. 여기서 혼자 떨고 계실 바에야 차라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무슨 말씀을? 복연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별다를 것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붕 하나는 있으니 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강돌은 망설임 없이 복연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두 사람은 강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돌의 초라한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복연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온 것이냐? 어머니, 이분은 저희와 같은 처지입니다. 하룻밤만 재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당장 내보내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강돌이 떠나려는 복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떠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던 복연은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쌀뜨물이 담긴 동이, 닭털이 흩어진 마당, 구석에 쌓인 곡식 껍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상단에서 배운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연이 쌀뜨물로 죽을 끓이는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느냐? 소녀, 어릴 적부터 상단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죽을 맛보았고 생각보다 괜찮은 맛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이 맛이 쌀뜨물로 낸 맛이란 말입니까? 정말 대단하오. 버려지는 것들도 잘 활용하면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연은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일은 제법 하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복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복복자에 2년 연자를 씁니다. 어머니는 복된 인연이라는 그 이름을 되뇌며 복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니 왠지 모르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연이 강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아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로 장터에서 팔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오. 달개 깃털로는 부채를 만들 수 있고, 쌀겨로는 세수 비누를, 누에고치로는 비단 같은 천을 짤 수 있습니다. 강돌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연은 강돌에게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은 밤늦도록 배우고 익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복연이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정성껏 죽을 끓여주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자 복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잊고 있던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정성껏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양반 후손이 거지 계집이랑 장사라니. 쯧쯧. 저런 게 팔리기나 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복연은 당당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스스로 말하는 법입니다.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호기심에 부채를 사간 부인이 그 시원함에 감탄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원하네 그려. 얼마요? 달개 깃털이 바람을 잘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값은 2푼입니다. 쌀겨 비누를 써본 할머니가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며 남은 것을 모두 사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얼굴이 보들보들해지네. 남은 거 다 주시오.
그날 가져간 물건은 모두 팔렸습니다. 보시오, 복연. 정말 다 팔렸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야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 팔았단 말이냐? 아이고, 복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로구나.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일하며 가까워진 강돌과 복연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깊어져 갔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병아리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서 가을에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시오? 모아둔 돈을 전부 쓰는 일인데. 소녀가 아버지를 도와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강돌은 복연의 지혜를 믿고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병아리 20마리를 샀습니다. 복연의 지식과 두 사람의 정성으로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시에 복연은 인근 포구의 큰 상단과 거래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큰 상단일수록 더 좋은 값을 쳐줄 겁니다. 두 사람은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포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대하던 상단주도 물건의 질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어 정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제법 쓸만한 물건이군. 정기적으로 이만큼의 양을 공급할 수 있겠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길, 강돌은 벅찬 마음의 복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해냈소, 복연.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찾은 거려. 가을이 되자 잘 자란 닭들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빚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때로 몰려와 복연을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강돌아, 당장 저 계집을 내보내거라. 양반 가문의 채통을 더럽힐 셈이냐? 그때 강돌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연 없이는 이 집도, 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도 함께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복연과 어머니가 뛰쳐나와 강돌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복연이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은인입니다. 복연은 제게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강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할 텐데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오. 복연이라는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버려진 땅을 헐갑에 사들여 기름진 밭으로 일구었고, 다음 해에는 야산을 사들여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멋진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집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 사람 덕분에 부유해졌고, 강돌과 복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해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겨둔 비리가 적힌 장부를 강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다음 해봄, 낯선 상인들이 마을에 나타나 복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서 온 악인들이었습니다. 복연이라는 계집이 여기 있다고 들었다. 당장 내놓으시지. 복연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복연입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강돌은 어릴 적 배운 글 실력으로 장부를 분석하여
그들의 비리를 관아에 고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것은 복연이 아니라 이 장부일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모두 담겨 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악인들을 관아에 넘겼고 마침내 복연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낸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굳은 날 남쪽 포구 근처 작은 마을의 장터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외아들인 강돌이라는 청년은 마지막 남은 메밀떡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누명을 쓰고 집안이 파산한 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떡만 팔면 약초를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돌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장터를 헤맸지만 굳은 날씨에 떡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빗물에 젖어 무거워 보이는 너덜너덜한 치마. 그녀는 상인의 딸이었던 복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뒤 그녀 역시 거리로 내몰린 신세였습니다. 강돌은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약갑이,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질 듯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약을 산다 한들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나아지실까? 하지만 저 여인은 깊은 한숨 끝에 강돌은 결심하고 복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동자에는 절망과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오. 강돌이 메밀떡을 내밀자 복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호의를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굳건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지가 어떻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법이요. 이건 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참 동안 강돌을 바라보던 복연은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한 입 빼어 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마시오. 저 같은 사람과 엮이면 좋을 것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요. 여기서 혼자 떨고 계실 바에야 차라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무슨 말씀을? 복연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별다를 것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붕 하나는 있으니 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강돌은 망설임 없이 복연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두 사람은 강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돌의 초라한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복연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온 것이냐? 어머니, 이분은 저희와 같은 처지입니다. 하룻밤만 재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당장 내보내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강돌이 떠나려는 복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떠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던 복연은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쌀뜨물이 담긴 동이, 닭털이 흩어진 마당, 구석에 쌓인 곡식 껍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상단에서 배운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연이 쌀뜨물로 죽을 끓이는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느냐? 소녀, 어릴 적부터 상단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죽을 맛보았고 생각보다 괜찮은 맛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이 맛이 쌀뜨물로 낸 맛이란 말입니까? 정말 대단하오. 버려지는 것들도 잘 활용하면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연은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일은 제법 하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복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복복자에 2년 연자를 씁니다. 어머니는 복된 인연이라는 그 이름을 되뇌며 복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니 왠지 모르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연이 강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아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로 장터에서 팔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오. 달개 깃털로는 부채를 만들 수 있고, 쌀겨로는 세수 비누를, 누에고치로는 비단 같은 천을 짤 수 있습니다. 강돌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연은 강돌에게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은 밤늦도록 배우고 익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복연이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정성껏 죽을 끓여주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자 복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잊고 있던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정성껏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양반 후손이 거지 계집이랑 장사라니. 쯧쯧. 저런 게 팔리기나 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복연은 당당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스스로 말하는 법입니다.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호기심에 부채를 사간 부인이 그 시원함에 감탄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원하네 그려. 얼마요? 달개 깃털이 바람을 잘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값은 2푼입니다. 쌀겨 비누를 써본 할머니가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며 남은 것을 모두 사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얼굴이 보들보들해지네. 남은 거 다 주시오. 그날 가져간 물건은 모두 팔렸습니다. 보시오. 복연. 정말 다 팔렸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야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 팔았단 말이냐? 아이고, 복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로구나.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일하며 가까워진 강돌과 복연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깊어져 갔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병아리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서 가을에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시오. 모아둔 돈을 전부 쓰는 일인데. 소녀가 아버지를 도와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강돌은 복연의 지혜를 믿고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병아리 20마리를 샀습니다. 복연의 지식과 두 사람의 정성으로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시에 복연은 인근 포구의 큰 상단과 거래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큰 상단일수록 더 좋은 값을 쳐줄 겁니다. 두 사람은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포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대하던 상단주도 물건의 질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어 정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제법 쓸만한 물건이군. 정기적으로 이만큼의 양을 공급할 수 있겠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길, 강돌은 벅찬 마음의 복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해냈소. 복연.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찾은 거려. 가을이 되자
잘 자란 닭들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빚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때로 몰려와 복연을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강돌아. 당장 저 계집을 내보내거라. 양반 가문의 채통을 더럽힐 셈이냐. 그때 강돌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연 없이는 이 집도, 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도 함께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복연과 어머니가 뛰쳐나와 강돌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복연이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은인입니다. 복연은 제게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강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할 텐데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오. 복연이라는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버려진 땅을 헐갑에 사들여 기름진 밭으로 일구었고, 다음 해에는 야산을 사들여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멋진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집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 사람 덕분에 부유해졌고, 강돌과 복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해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겨둔 비리가 적힌 장부를 강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다음 해봄, 낯선 상인들이 마을에 나타나 복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서 온 악인들이었습니다. 복연이라는 계집이 여기 있다고 들었다. 당장 내놓으시지. 복연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복연입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강돌은 어릴 적 배운 글 실력으로 장부를 분석하여 그들의 비리를 관아에 고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것은 복연이 아니라 이 장부일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모두 담겨 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악인들을 관아에 넘겼고 마침내 복연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낸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굳은 날 남쪽 포구 근처 작은 마을의 장터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외아들인 강돌이라는 청년은 마지막 남은 메밀떡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누명을 쓰고 집안이 파산한 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떡만 팔면 약초를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돌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장터를 헤맸지만 굳은 날씨에 떡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빗물에 젖어 무거워 보이는 너덜너덜한 치마. 그녀는 상인의 딸이었던 복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뒤 그녀 역시 거리로 내몰린 신세였습니다. 강돌은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약갑이,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질 듯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약을 산다 한들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나아지실까? 하지만 저 여인은 깊은 한숨 끝에 강돌은 결심하고 복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동자에는 절망과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오. 강돌이 메밀떡을 내밀자 복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호의를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굳건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지가 어떻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법이요. 이건 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참 동안 강도를 바라보던 복연은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한 입 빼어 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마시오. 저 같은 사람과 엮이면 좋을 것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요. 여기서 혼자 떨고 계실 바에야 차라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무슨 말씀을? 복연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별다를 것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붕 하나는 있으니 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강돌은 망설임 없이 복연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두 사람은 강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돌의 초라한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복연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온 것이냐? 어머니, 이분은 저희와 같은 처지입니다. 하룻밤만 재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당장 내보내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강돌이 떠나려는 복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떠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던 복연은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쌀뜨물이 담긴 동이, 닭털이 흩어진 마당, 구석에 쌓인 곡식 껍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상단에서 배운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연이 쌀뜨물로 죽을 끓이는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느냐? 소녀, 어릴 적부터 상단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죽을 맛보았고 생각보다 괜찮은 맛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이 맛이 쌀뜨물로 낸 맛이란 말입니까? 정말 대단하오. 버려지는 것들도 잘 활용하면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연은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일은 제법 하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복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복복자에 2년 연자를 씁니다. 어머니는 복된 인연이라는 그 이름을 되뇌며 복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니 왠지 모르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연이 강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아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로 장터에서 팔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오. 달개 깃털로는 부채를 만들 수 있고, 쌀겨로는 세수 비누를, 누에고치로는 비단 같은 천을 짤 수 있습니다. 강돌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연은 강돌에게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은 밤늦도록 배우고 익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복연이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정성껏 죽을 끓여주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자 복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잊고 있던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정성껏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양반 후손이 거지 계집이랑 장사라니. 쯧쯧. 저런 게 팔리기나 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복연은 당당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스스로 말하는 법입니다.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호기심에 부채를 사간 부인이 그 시원함에 감탄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원하네 그려. 얼마요? 달개 깃털이 바람을 잘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값은 2푼입니다. 쌀겨 비누를 써본 할머니가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며 남은 것을 모두 사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얼굴이 보들보들해지네. 남은 거 다 주시오. 그날 가져간 물건은 모두 팔렸습니다. 보시오. 복연. 정말 다 팔렸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야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 팔았단 말이냐? 아이고, 복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로구나.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일하며 가까워진 강돌과 복연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깊어져 갔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병아리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서 가을에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시오. 모아둔 돈을 전부 쓰는 일인데. 소녀가 아버지를 도와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강돌은 복연의 지혜를 믿고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병아리 20마리를 샀습니다. 복연의 지식과 두 사람의 정성으로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시에 복연은 인근 포구의 큰 상단과 거래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큰 상단일수록 더 좋은 값을 쳐줄 겁니다. 두 사람은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포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대하던 상단주도 물건의 질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어 정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제법 쓸만한 물건이군. 정기적으로 이만큼의 양을 공급할 수 있겠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길, 강돌은 벅찬 마음의 복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해냈소. 복연.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찾은 거려. 가을이 되자 잘 자란 닭들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빚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때로 몰려와 복연을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강돌아, 당장 저 계집을 내보내거라. 양반 가문의 채통을 더럽힐 셈이냐? 그때 강돌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연 없이는 이 집도, 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도 함께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복연과 어머니가 뛰쳐나와 강돌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복연이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은인입니다. 복연은 제게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강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할 텐데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오. 복연이라는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버려진 땅을 헐갑에 사들여 기름진 밭으로 일구었고, 다음 해에는 야산을 사들여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멋진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집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 사람 덕분에 부유해졌고, 강돌과 복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해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겨둔 비리가 적힌 장부를 강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다음 해봄, 낯선 상인들이 마을에 나타나 복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서 온 악인들이었습니다. 복연이라는 계집이 여기 있다고 들었다. 당장 내놓으시지. 복연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복연입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강돌은 어릴 적 배운 글 실력으로 장부를 분석하여 그들의 비리를 관아에 고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것은 복연이 아니라 이 장부일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모두 담겨 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악인들을 관아에 넘겼고 마침내 복연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낸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굳은 날 남쪽 포구 근처 작은 마을의 장터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외아들인 강돌이라는 청년은 마지막 남은 메밀떡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누명을 쓰고 집안이 파산한 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떡만 팔면 약초를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돌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장터를 헤맸지만 굳은 날씨에 떡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빗물에 젖어 무거워 보이는 너덜너덜한 치마. 그녀는 상인의 딸이었던 복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뒤 그녀 역시 거리로 내몰린 신세였습니다. 강돌은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약갑이,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질 듯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약을 산다 한들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나아지실까? 하지만 저 여인은 깊은 한숨 끝에 강돌은 결심하고 복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동자에는 절망과 경계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오. 강돌이 메밀떡을 내밀자 복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호의를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굳건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지가 어떻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법이요. 이건 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참 동안 강돌을 바라보던 복연은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한 입 빼어 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마시오. 저 같은 사람과 엮이면 좋을 것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요. 여기서 혼자 떨고 계실 바에야 차라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무슨 말씀을? 복연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별다를 것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붕 하나는 있으니 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강돌은 망설임 없이 복연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두 사람은 강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돌의 초라한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복연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온 것이냐? 어머니, 이분은 저희와 같은 처지입니다. 하룻밤만 재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당장 내보내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강돌이 떠나려는 복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떠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부엌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던 복연은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쌀뜨물이 담긴 동이, 닭털이 흩어진 마당, 구석에 쌓인 곡식 껍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상단에서 배운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연이 쌀뜨물로 죽을 끓이는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느냐? 소녀, 어릴 적부터 상단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죽을 맛보았고 생각보다 괜찮은 맛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이 맛이 쌀뜨물로 낸 맛이란 말입니까? 정말 대단하오. 버려지는 것들도 잘 활용하면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연은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일은 제법 하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복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복복자에 2년 연차를 씁니다. 어머니는 복된 인연이라는 그 이름을 되뇌며 복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니 왠지 모르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연이 강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아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로 장터에서 팔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오. 달개 깃털로는 부채를 만들 수 있고, 쌀겨로는 세수 비누를, 누에고치로는 비단 같은 천을 짤 수 있습니다. 강돌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연은 강돌에게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은 밤늦도록 배우고 익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복연이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고 정성껏 죽을 끓여주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자 복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잊고 있던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 두 사람은 정성껏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양반 후손이 거지 계집이랑 장사라니. 쯧쯧. 저런 게 팔리기나 하겠어.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복연은 당당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스스로 말하는 법입니다.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호기심에 부채를 사간 부인이 그 시원함에 감탄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원하네 그려. 얼마요? 달개 깃털이 바람을 잘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값은 2푼입니다. 쌀겨 비누를 써본 할머니가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며 남은 것을 모두 사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얼굴이 보들보들해지네. 남은 거 다 주시오. 그날 가져간 물건은 모두 팔렸습니다. 보시오. 복연. 정말 다 팔렸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야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 팔았단 말이냐? 아이고, 복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로구나.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일하며 가까워진 강돌과 복연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깊어져 갔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는 병아리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서 가을에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시오. 모아둔 돈을 전부 쓰는 일인데. 소녀가 아버지를 도와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강돌은 복연의 지혜를 믿고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병아리 20마리를 샀습니다. 복연의 지식과 두 사람의 정성으로 병아리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동시에 복연은 인근 포구의 큰 상단과 거래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큰 상단일수록 더 좋은 값을 쳐줄 겁니다. 두 사람은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포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대하던 상단주도 물건의 질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어 정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제법 쓸만한 물건이군. 정기적으로 이만큼의 양을 공급할 수 있겠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